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20일 하루 강원도에서 역대 1일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일에 하루 5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강원도 하루 최다 신규 환자 5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또 지난 5월 19일 강릉에서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 사태로 누적 확진자가 3,000명을 돌파한 지 두 달 만에 확진자가 4,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4차 유행이 본격화한 7월 1일부터 어제까지 466명의 확진자가 나와 하루 평균 23.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홍천의 한 관광 숙박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8명이 이틀에 걸쳐 집단 감염됐습니다. 현재로선 정확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연일 최다 규모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관광 숙박시설의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홍천에 위치한 대형 관광 숙박시설입니다. 수도권과 가깝고 골프장과 워터파크 등 즐길 거리가 많아 평일에도 관광객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이틀에 걸쳐 직원 8명이 확진됐습니다. 모두 숙박객이 사용한 객실을 청소하거나 이불과 수건 등을 세탁하는 직원들입니다. 춘천에서 통근한 직원의 가족 1명도 감염됐습니다. 다른 직원과 가족, 지인 등 접촉자가 많아 홍천군 보건소는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같은 셔틀을 타가지고. 셔틀을 타서 홍천에 출발하는 거? 직원들은 같은 시설에서 휴식을 취하며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초 감염 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홍천군은 해당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수백 명씩 진단검사를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 수도권 관광객이 많은 시설이다 보니 확진자가 머물고 간 객실이나 물건을 청소하다 감염됐을 가능성입니다. 워낙 좀 넓기도 하고 계속 아무래도 이제 업무 특성상 계속 이제 이 객실 저 객실 이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또 다른 가능성은 이곳에 임시 격리됐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입니다. 90여 명 중 27명이 확진됐는데 관광 숙박시설과는 철저히 분리된 곳이지만 남은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 종사자라든지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도가 자율접종을 하는데 자율접종할 때 우선순위를 해서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과 함께 피서객들이 대거 몰리는 관광 숙박시설의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무릎 꿇고 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시오. 강원도 의원이 SNS에 같은 당 유력 대선 주자를 향해 쓴 글입니다. 자신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데 해당 후보가 허락도 없이 부친 장례식에 근조기를 보내서 화가 났다는 건데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도 의원 A씨가 SNS에 올린 글과 사진입니다. 소속 정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부친 장례식에 허락도 없이 근조기를 보냈다며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이어 자신은 지지하는 후보가 따로 있다며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라며 모멸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 지사의 이름이 적힌 근조기를 장례식장 바닥에 내려놓은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선의의 악담으로 화답을 한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들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근조기를 보내면은 감사하다고 그걸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물며 같은 당 근조기를 내팽개 그게 말이 되냐고. 다음에 도의원이 나오면 낙선 운동을 하겠다. 조기를 반환하면 될 일. 인격 모독과 비하는 너무했다는 등의 부정적 댓글이 잇따르자 해당 게시글은 2시간도 못 돼 삭제됐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A 의원은 술에 취해 있었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억도 없습니다. 만취돼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두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게 뭐 있어요. A도 의원은 2년 전 술자리에서 장애인을 폭행해 도의회와 민주당에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일 수 있지만 줄서기와 충성 경쟁이 반복되고 있는 정치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설악산 정상 대청봉 일대는 속초시와 인제군, 양양군 등 3개 시군이 각각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중청 대피소 신축에 앞서 시군 간의 경계를 일체시키기 위한 측량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해발 1676m에 자리 잡은 설악산 중청 대피소. 대청봉을 오르는 등반객들의 쉼터로 꾸준히 사랑받는 곳이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1995년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낡고 오래돼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 더 이상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 복원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면서 숙박 기능은 없애고 대피 공간만 만들 계획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죠. 젊은 분들은 상관없지만 이제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다니시니까 무리한 산행을 아무래도 하게 되겠죠. 이게 없어지면. 문제는 건물 철거와 신축 사업 인허가를 내줄 지자체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중청 대피소를 포함한 대청봉 일대는 양양군과 속초시, 인제군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저마다 지번을 등록해 한 지점에 무려 3개의 주소가 공존합니다. 시군간 등록돼 있는 거를 합치니까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경계를 어느 쪽으로 넣을지 3개 시군에서 이제 계속 해오던 중이었거든요. 경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지적 측량이 시작됐습니다. 기준점을 잡아 1시간마다 위성 좌표를 받고 면적과 각도, 거리 등 땅의 모든 정보를 기록합니다. 설악산 정상 대청봉이라는 상징성을 놓고 시군 간 미묘한 갈등이 있기에 지난 2015년에도 경계 확정 시도가 불발됐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경계 일치화 작업으로 인접한 3개 시군이 갈등을 빚고 있는 대청봉 표지석 최정상부의 소재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 관할 시군과 산림청, 신흥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경계를 조정하고 디지털화하는 후속 작업이 이어집니다. 시군 이런 그 접합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서 계속 이제 저희 공사하고 이제 지자체하고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이슈화되고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경계 측량으로 시군 간 갈등이 해결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홍천 송전탑 문제를 놓고 지역의 갈등이 깊어지자 홍천 군수가 한국전력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작심 비판했습니다. 홍천군은 한전이 책임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한전은 입지 선정위원회 참석이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군 의회 문이 굳게 잠겼고 주민들은 의원들을 규탄합니다. 일부 의원들이 홍천 송전탑 백지화에 다른 견해를 보이자 반대 대책위 주민들이 이들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이처럼 2년 넘게 이어진 홍천 송전탑 문제는 지역 갈등으로 번져 있습니다. 결국 홍천 군수가 또 나섰습니다. 민심이 분열된 건 한국전력의 갈등 조장 때문이라며 한전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정말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갈등 분열 조장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홍천군은 한국전력이 피해 예상 가구 숫자 줄이기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전은 영귀미면과 남면 경과대역 일부를 변경할 것처럼 말하며 이럴 경우 피해 가구가 316가구로 축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 제출한 3,724가구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홍천군은 316가구에 대한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도 없이 숫자만 줄였다며 한전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지선정위원회 참석만 요구하지 말고 주민 의견부터 모으라고 덧붙였습니다. 잘못 결정된 경과 대역을 취소하고 주민들이 납득 가능한 대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라.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면 송전탑이 설치되는 경과지와 송전선로가 지나는 경과대역을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참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가구가 316가구로 축소된 건
예상되는 경과 지역을 조사해 나온 가구 수라며 기준이 없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전히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면서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강원도가 오늘 긴급 회의를 갖고 취약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다음 달 8일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내수면 물놀이 시설과 대형마트, 콜센터와 관광 숙박시설, 야영장과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목욕탕 등입니다. 또한 합동 점검반과 별도로 오는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2주간 시군의 거리두기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선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가족 간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농촌 여행지 27곳을 추천했습니다. 춘천 헬로토마토와 해피초원 목장, 홍천 열목어 마을, 곡산농원 등 치유농장과 맑은 숲과 계곡에서 명상과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부 농촌교육농장에선 동식물 교감, 꿀벌 등 여러 주제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 종사자를 대상으로 PCR 이동검사가 진행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춘천과 원주, 강릉 등 6개 시군에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교육지원청의 요구가 있으면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코로나19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해 지역별 운영 일정에 맞춰 2주에 한 번씩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주기적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강원도는 최근 휴가철 동의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이번 주말 고성 종합체육관에서 열려던 DMZ 팝 백신 맞고 즐기고 콘서트를 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700명의 사전 예매자에게 개별 문자와 전화 연락을 통해 현장 공연 취소를 안내하고 현장 안내 부스를 운영해서 응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송가인과 홍자, 진성, 박군 등이 출연하는 비대면 온라인 관람에 대한 안내를 다시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늘부터 23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 전문 교육 과정인 청소년 인생학교 방학 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 연대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부, 미리 가본 대학 등 진로와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강의가 제공됩니다. 참가 신청은 청소년 인생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고 현재 다음 달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5월 25일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한 864가구에 7억 6,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된 사람 가운데 방역 수칙과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입원과 격리 기간 14일 이상의 경우 한 달분을 지급하고 14일 미만은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14일 기준 1인은 47만 4,600원, 5인은 149만 6,700원입니다. 춘천시는 추가 지급 대상자인 900가구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한 뒤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 중인 강릉시 교동 7공원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확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시행사와 협상을 완료해 3.3제곱미터당 평균 1,204만 원으로 분양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가 확정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담은 입주자 공고문은 내일 게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강릉시는 1순위 청약 자격을 입주자 공고일 기준 강릉시의 1년 이상 거주자로 한정했습니다. 원주문화원이 중앙근린공원으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4,250제곱미터 부지에 90억 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 원주문화원은 260석 규모의 공연장과 문화창작실, 강의실, 도서자료실, 184면 규모의 주차장 등을 갖췄습니다. 지난 1999년 원동에 개원한 원주문화원은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고 중앙근린공원 민간 개발 사업을 통해 20년 만에 이전하게 됐습니다. 춘천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13개 읍면동에서 오는 8월 6일까지 온라인 주민총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총회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시의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합니다. 온라인 주민총회는 지난 15일 신사우동, 후평2동, 석사동을 시작으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봄의 대화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원주교육지원청이 국민체력 100 사업 활성화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체력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측정, 청소년 건강 증진 프로그램, 체력 증진 교실, 진로 박람회 개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